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었던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해소돼 오늘 하늘 쾌청하겠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기온 비슷해서 야외 활동 즐기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에 다시 기온이 떨어져서 한낮에도 8도 선에 머물겠고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봄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개혁안 중 하나였던 지역 필수 의사제를 오는 7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지역 필수 의사제가 무엇이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알아보고요. 구직 준비와 창업, 자기개발 등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리포터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정리해드리죠. 3월 1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자치도 교육청이 오는 6월부터 현장체험 운영과 일선학교 교직원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학습 시 안전관리 보조 인력을 지원합니다. 학급당 2명의 인솔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보조 인력이 지원되며 지원 예산으로 모두 5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급, 유치원은 보조인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완공 상태에서 개교해 아쉬움을 남겼던 원주 섬강고등학교가 오는 17일부터 대면 수업을 정상 실시합니다. 그동안 섬강고는 개교 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 수업을 실시해왔지만 최근 소방 완공 검사와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령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소가 운영됩니다. 이동상담은 9개 읍면 경로당을 매월 1회 순회하며 척도 검사를 통해 우울, 불안, 자살 문제를 확인하는데요. 선별된 고위험군에게는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노인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척도 검사를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에 대한 문의와 상담 의뢰는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개혁안 중 하나였던 지역 필수 의사제를 오는 7월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일단 지원을 받아보자는 입장인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 김영석 대외협력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의료계에 따르면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7일 지역 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할 광역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 지역 필수의사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역 필수 의사제란 말 그대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등 그 지역 신규 전문의가
지자체 선정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비로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 필수 의사제가 지난해 8월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주요 과제로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건데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강원도가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죠. 도내 종합병원들도 강원도가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필수과 전문의를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강원도 의사회에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강원도 의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쭉 보기로는 지난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접수를 받았고 사업 계획을 이제 검토하고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 7월부터 96명의 전문의 선생님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시행하는 사업으로 압니다만 이 사업이 이제 너무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이라 생각되어 이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강원도에서는 초임 간호사가 지역 의료에서 이제 3년 동안 근무하면 매월 최대 6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서 효과를 봤던 사례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건데 이에 대해서 같은 입장으로 그럼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의사들의 어떤 자율성의 침해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 또 거주지 선택의 제한 등 그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도의사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보고 이제 그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5년 이상의 어떤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자율성이라든가 그런 거주지 선택의 제한 등 의사들에게 좀 불리한 그 전문사한테 불리한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들이 이미 충분히 많은 연봉을 제시하는데도 인력난을 겪는 걸 보면 이게 인건비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소 시장주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그럼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적절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그 지역 병원들, 그 지방이죠. 이게 보면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의사 선생님도 없고 또 인력이라든가 장비 지원이라든가 시설 지원도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그래서 숫자만 지금 전문의 선생님만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먼저 선행돼야 될 거로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수가를 적정하게 보상을 해준다던가. 숙박. 그다음에 어떤 진료를 하고 또 사람을 살리려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고의적인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 또 과도한 그 형사처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먼저 제한이 되어야 이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숙박 문제는 맞습니다만 이제 그런 의료계의 사법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역 병원으로 가는 데와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 전체적인 문제죠, 사실. 그래서 지역 병원이든 특히 이제 지역에서 환자들이 발생됐을 때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간에서도 의사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과도한 또 경쟁이 또 우려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럼 지역 필수 의사제가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에는 충분히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이 네. 지배적인 걸로 보시는 거죠. 네. 결국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제기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지역 필수 의사제 자체의 정책은 어쨌든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정작 의료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리스크를 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특히 이제 수도권에 비교하면은 이 지역의 지방의 의료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필수 의사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의 그 전문 선생님들이 현저히 수도권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고자 이미 기존의 공중보건 장학제도, 또 군 의대 위탁 교육 제도 등이 있으나 실효적 효과를 보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5년 더 늘린 이 지역 필수 의사제는 의사들의 자율성 또 침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지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자율성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쪽에서 이제 전문의를 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근무하라는 또 거주지 또 제한 등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의협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잘 되게 하려면 그런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보완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주지와 자율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럼 지역 필수 의사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의료개혁에 있어 하나의 방안이었지 않습니까? 지역 필수 의사제가 제대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 해결돼야 되는지 과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등 내용을 보면 숫자에 이제 자꾸 매몰돼서 많이 뽑으면은 어떤 낙수 효과로 인해서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료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어떤 정책 추진 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수기와 논의를 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경북의 경우에 이제 시범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지역의 그러니까 의료 장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과감한 좀 지방 의료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좀 현실성이 있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비도 지원되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자체 그 선정되려기 위해서 많은 병원들이 또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율성, 의사분들의 자율성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골고루 이제 의료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금전적으로나 다른 여건을 좀 개선해서 잘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 김영석 대외협력 부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돕기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 준비, 창업, 자기개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년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왔다고 합니다. 네. 사회 초년생이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소서, 이력서, 면접 스피치, 개인 직무 능력 검사, 부동산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 이후에 진행되는 청년 역량 강화 교육, 인턴십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진행된 청년 도전 지원 사업도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유상년 사업본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3년 차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2년 차였고요.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45세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60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 중에 41명이 이수를 하였고요.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도 15명 정도 있는데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는 연락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긍정적으로 취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도전하게 됐다는 피드백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청년은 취업 후에 감사 인사를 하러 선물을 들고 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자와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상은 횡성군에 거주하고 6개월 이상 취업 이력이 없는 18세에서 45세 청년이고요. 참여자는 진로 상담과 멘토링, 역량 강화, 취창업,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의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기반, 중기반, 장기반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단기반은 5주간 주 1회 참여하고 최대 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반은 15주 주 3회, 장기반은 25주 주 3회 참여하게 되고요. 각각 최대 170만 원, 30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게 됩니다. 1차는 3월 21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2차는 5월 20일까지 15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횡성군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청년들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청년 3거리라는 목표를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삶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과 숫자 3을 의미합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뜻도 있지만 청년들의 배울거리, 놀거리, 일거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역량 강화 교육, 인턴십 매칭 프로그램, 횡성 청년 로컬 투어, 횡성 청년 매거진 등 횡성의 청년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청년 역량 강화 교육 2기를 4월 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이종모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현재 청년 역량 강화 교육을 이미 시작해서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고요. 부스트 유어 로컬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루트팀이라는 청년 공동체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타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여 운영하게 될 청년 로컬 투어, 인턴십 매칭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거진 팀을 조직해서 작년에 저희가 발행했었던 청년 매거진을 이어나가고 고령화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마을 축제를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계획들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돕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 먼저 나오네요. 축구 네.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저도 그렇고요. 이제 농구에 원주 DB가 있다면 축구에는 강원 FC가 있는데 영월 군민들의 귀가 쫑긋할 만한 소식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강원 FC가 바로 내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FC 서울과의 경기를 영월군의 날로 운영하는데요. 영월 군민은 입장권 가격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와. 입장권은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하고 경기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교환할 수도 있고요. 예. 당일 현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영월 농촌 유학이라든가 제58회 단종 문화제, 고향 사랑 기부제 등을 홍보하는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경기보다 즐거운 게 응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날은 강원FC가 보이그룹 사이커스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사이커스는 경기 시작 전에는 강원FC 팬들과 함께 응원가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시축을 통해 강원FC의 승리를 기원할 예정이고요. 하프타임에는 공연도 펼쳐서 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네. 이번 만남은 강릉 출신 멤버인 현우의 강원FC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현우는 강원FC 서포터즈인 나르샤의 회원일 정도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내일 있을 경기 축구를 좋아하시는 영월 국민뿐만 아니라 강원FC의 많은 팬분들이 찾아서 선수들의 멋진 한판 승부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정 가득한 축구 경기 자체만으로도 뭐 볼거리가 충분한데 거기에 멋진 보이그룹까지 또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자, 새 시즌을 맞은 프로축구 경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든 프로농구의 경우 원주 DB의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쉽게도 우승 후보로 꼽혔던 초반 전망과 달리 현재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정관장과의 맞대결에서 4쿼터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면서 4연패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현재 6위를 기록하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있어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는 있지만 7위 정관장 8위 KCC와의 게임차가 2-3경기밖에 되지 않아서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포인트 가드 이선 알바노가 꾸준히 팀 중심을 잡고 있고 농구 타짜라 불리는 오마리 스펠맨을 지난달 정격 영입해서 순위 사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정통 빅맨인 치나누 오누아쿠와 트레이드로 영입한 정효근 선수의 활약이 더해지느냐가 시즌 막판 순위 싸움의 관건이 될 듯합니다. 갈 길 바쁜 원주 DB는 바로 오늘 저녁 서울 SK와의 원정 경기에 이어 일요일에는 SK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2연전을 치르는데요. 아무쪼록 농구 팬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경기가 있군요. 네, 강원FC부터 원주 DB까지 강원도 대표 스포츠팀의 선전을 기원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양한 전시 공연 소식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우선 이경화 작가의 개인전 상상하고 담고 그리다가 오는 30일까지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갤러리 툰에서 열립니다. 사진, 민화,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예술적 표현 방식을 결합해서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시도한 점이 돋보이는 전시인데요. 전시는 AI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상상하고 사진 작품을 중심으로 한 담고 전통 민화를 선보이는 그리다라는 세 가지 테마로 나뉩니다. 상상하고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생성한 캐릭터와 3D 프린터 설치 작품이 전시되는데요. 특히 AI와 협업한 미디어 아트 허그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서로를 안아주면서 행복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담아냈다고 하니 그동안 수고한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하고요. 담고에서는 작가가 10년 넘게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촬영한 작품들도 소개하고 그리다에서는 1월 오봉도, 책가도, 어룡도 등 복을 기원하는 전통 민화를 통해 학업 성취, 행복, 성공, 번영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을 담아냈다고 하니까요. 각자의 희망과 소원을 담아 상상해보고 한 해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요일에는 강원의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관악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데요. 바로 브라스밴드 더 루톤의 제2회 정기 연주회가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브라스밴드 더 루톤은 강원의 젊은 음악가들이 2023년 창단했는데요. 이날 연주회에서는 코넷,
호른, 유포늄, 트롬본, 튜바, 타악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레퍼토리의 연주로 청중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더 루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희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 깊고 넓은 관악의 세계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각 악기의 섬세한 선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 강원도의 청년 음악가들이 전하는 관악의 깊은 울림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선 전해주신 이경화 작가의 개인전 상상하고 담고 그리다 관련 전시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머릿속에 벌써 그려지는 것 같았고요. 또 네. 일요일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기 연주회 소식까지 알차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좋은 주말 보내세요.